네, 안녕하세요. 그랜드 치과 원장 문영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걱정을 많이 하는 주제죠. 뭐냐면은 당인 진료와 그리고 대체 양심치과는 뭔지. 뭐 양심치과 하는데 본인 입으로 양심치과라고 하면 사실 양심치과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사실은 환자분들 생각도 저는 이해가 정말 가는 게, 일단 치과가 이제 비싸기도 하고, 이제 제 와이프도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치과에서 한번 당했거든요. 제 병원에서 치료받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이제 다른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고 갔다가 좀 어떻게 보면은 사기를 좀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안 되는 거를 좀 하려고 했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저희 병원 와서 치료를 했는데,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불신이나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도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 갖고 하는 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아마 치과의사 100명이 있으면은 대부분은 다 자기가 양심 치과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 대부분은. 치과의사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의사들한테 물어봐도 다 자기 진료에 대해서 양심을 갖고 진료한다고 생각을, 사실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환자가 느끼기에 비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은 아주 양심적이고 좋은 진단이었을 때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이거 양심치과다, 치아 살려줬네. 근데 한 1년 있다가 다 뽑고 고생만 엄청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왜냐면 다 자기는 다 자기가 뭔가 이제 양심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진료 보면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양심치과라는 게 보통 이제 환자분들 이제 금액을 갖고 사실은 결정을 하거든요. 뭔가 이제 비싼 진료 권하면은 비양심치과, 비싼 진료 안 권하면은 양심치과 이렇게 권하는데, 그건 또 절대 아니에요. 해야 될 거를 또 안 해버리면은 그것도 사실은 올바른 진료가 아니거든요. 진료를 또 이제 옳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료를 한다 그래서 그게 또 좋은 진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원래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뼈 이식을 할 때는 꼭 자기 뼈를 썼거든요. 임플란트 뼈 이식을 할 때는 자기 뼈를 썼는데, 자기 뼈 쓴다 그래서 전신 마취해놓고 엉덩이 뼈 떼다가 막 갖다 넣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전신 마취하고 여기도 수술하고 여기도 수술하는 거죠, 입도. 근데 그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소뼈나 돼지뼈처럼 이제 뭐 합성골 아니면 이종골 이런 거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자가골을 잘 안 쓰거든요, 거의. 근데 아직도 의료적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양심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좋은 진료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진료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환자분도 이거를 뭐 비용이 많고 적고가 양심, 혹은 뭐 임플란트 하자고 하면 비양심, 신경치료 해보자고 하면 양심,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진료라는 거는 의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신념을 갖고 진료를 하되, 나중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은 옳고 그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진료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불신을 갖고 이제 오해를 갖다 보면은 끝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런 치과도 갈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어느 치과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이 들면은 거기를 그냥 가서 믿고 맡기고, 뭐 의사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이 자기한테 몸을 맡기는 건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진료를 하고, 그게 틀리고 맞고는 나중에 결과가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한다 그래서 양심, 비양심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너무 진단이 저 끝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의 이제 금전적 이득을 위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치과를 예를 들어 정할 때는 여러 군데에서 일단은 진단을 받아보되, 너무 별개의 진단이 나온다, 그 정도만 피하고 그 다음엔 그 안에서 자기가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데를 고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잉 진료라고 하면 안 되죠. 진단이 더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치아 빠진 데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앞에 치아 잇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 잇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는 잇몸 염증이 아마 몇 년 안으로 이 임플란트까지 침범할 가능성이 높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만 임플란트 심었다가,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봤어요. 뭐냐면은 임플란트 심었는데 앞에 있는 그 치주염이 이쪽까지 넘어와서
임플란트 주변 뼈를 다 녹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또 임플란트를 또 같이 뽑고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 치아를 수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같이 뽑는 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옳은 진단인데, 그걸 예를 들어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아를 하나 더 뽑으려고 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 설명을 해서 환자가 이해하면 되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그냥 나는 뭐 설명해도 뭐 됐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저는 최대한 좀 피하려고 그래요. 이 환자랑 이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이러면은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환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듣고 합리적이다 생각하면은 따라가야죠. 많이 뽑고 적게 뽑고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하고 레지나 할 거 뭐 일레 이런 거는 사실은 양심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뭐 양심치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단어예요. 자기가 양심치과라는 거는 또 비양심치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또 깎아내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일하면서 함부로 남을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들 뭔가 각자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만 양심치과 다니면 나만 좋은 사람이다, 이거는 치과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지향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양심치과를 찾지는 마시고 합리적 판단을 하시고 얘기 충분히 들어보시고 이분이 맞다 싶으면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너무 이렇게 마음 너무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